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된다는 거 사실 우리 모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꽤나 막막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이태문 선생님의 문화인류학 저서 천천히 늙는 법, 스가모라는 생활 철학입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스가모라는 동네를 돋보기 삼아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시간을 대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독특한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대체 왜 늙어가는 걸 무슨 실패나 결함처럼 여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거대 도시들을 보면 답이 좀 나옵니다. 철저하게 젊음이랑 효율에 맞춰져 있거든요. 끝도 없이 높은 계단, 환승할 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뛰어야 하고, 식당 의자들은 회전율 높이려고 일부러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도시에서 느림은 곧 뒤처지는 거고 감춰야 할 단점처럼 취급받습니다. 꼭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가끔은 좀 숨 고를 틈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이 도시는 진짜 너무 가혹하게 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마저도 극복해야 할 실패창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할머니의 하라주쿠라는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스가모를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고 부르곤 합니다. 뭐 꽤 귀엽고 유머러스한 별명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는 미묘한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가 진짜 기준이고 노인들은 그걸 어설프게 흉내낸다는 식의 시선이거든요. 이 책은 그게 완전히 빗나간 착각이라고 딱 꼬집어 말합니다. 스가모는 젊음을 모방하는 테마파크가 절대 아니에요. 젊음 중심의 도시가 가파른 계단, 1분 1초 다투는 빠른 이동, 빨리 먹고 일어서야 하는 패스트푸드로 꽉 차 있다면 노년 중심의 도시인 스가모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어디든 걷기 편한 평탄한 길,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느릿느릿한 보행 속도,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한참을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벤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가모는 하라주쿠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예 노년 자체를 삶의 굳건한 기준으로 삼은 완전히 독립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전체가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스가모는 흐르는 시간을 억지로 거스르려고 발버둥치라고 하지 않아요. 엔티에이징이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늙음을 묵묵히 견뎌내고 그 길어진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에 대한 아주 다정하고 인간적인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동반자로 삼는 지혜랄까요?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오리의 둥지 스가모입니다. 이제 동네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스가모 거리를 걷다 보면 진짜 시선 닿는 곳마다 재밌는 녀석을 마주치게 됩니다. 상점과 간판, 안내판, 심지어 우체통 위에서도 활짝 웃고 있는 통통한 오리 마스코트, 바로 스가몽인데요. 무표정하고 차가운 도시 사물들이 나를 보고 다정하게 웃어주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동네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스가모는 한자로 오리의 둥지라는 뜻이거든요. 갈매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갈매기는 머나먼 바다로 훌쩍 날아가 버리는 진취적인 새잖아요. 반면에 오리는 물가를 천천히 걷고 무리지어서 오래오래 머무는 친근한 새죠. 무한과 거대한 성공을 향해 이륙해야 하는 숨가쁜 활주로가 아니라 조금 늦어도 안전하게 깃들어 쉴 수 있는 포근한 둥지. 이게 바로 스가모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골목마다 있는 이 오리의 넉넉한 미소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우리 보통 대도시 한복판에서 천천히 걸으면 엄청 눈치 보이잖아요. 뒷사람 길 막는 것 같아서 괜히 죄책감도 들고요. 근데 스가모에서는 내 앞에서 누군가 엄청 느리게 걷고 있으면 뒷사람도 자연스럽게 자기 보폭을 줄여서 그 속도에 딱 맞춰줍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이 단순하고도 거대한 허락, 이 무언의 규칙 하나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깊이 위로하고 안심시키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주제, 느리게 흐르는 도시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이 주는 위안을 봤으니 이제 스가모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볼까요? 거리를 걷다 보면 현대 도시의 그 맹렬한 속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낭만적인 녀석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덴 아라카와선,
땡땡거리는 종소리 때문에 일명 칭칭전차라고도 불리는 노면전차인데요. 누군가 작정하고 뛰면 진짜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 느릿느릿한 속도에 낡고 빛바랜 한 칸짜리 아담한 객실을 달고 다닙니다. 게다가 골목길 건너는 사람이나 일상적인 삶의 풍경을 배려해서 중간중간 잘 멈춰서요. 도쿄의 최첨단 지하철망에 비하면 정말 지독하게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그 비효율성이야말로 이 전차의 최고 미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동의 목적이 단순한 도착에 있는 게 아니라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계절의 변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여유, 즉 삶 그 자체를 목격할 시간을 벌어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4, 14, 24. 여러분, 이게 무슨 금고 비밀번호 같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스가모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박자, 고간지라는 사찰의 장날이 열리는 날짜들입니다. 매달 3번 이렇게 4로 끝나는 날이 되면 조용했던 스가모 거리는 왁자지껄한 축제의 광장으로 깨어납니다. 책에서는 이 장날의 반복을 노년의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늘 새롭고 자극적인 거, 낯선 미래의 목표를 쫓아 살잖아요. 그게 젊음의 리듬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보다는 익숙한 것들이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훨씬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장날은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조금 불푼해진 다리를 이끌고 나와서 익숙한 단골 상인들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이웃들 안부 물으면서 우리 서로 무사히 잘 살아있구나 확인하는 눈부신 교류의 장인 거죠. 어르신, 무릎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저번 장엔 안 보이더니 무사했구려. 이런 사소하고 따뜻한 대화들이 모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끈끈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몸의 한계와 화해하는 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제 왁자지껄한 장날 활기를 지나서 좀 더 조용하고 경건한 고간지 사찰 안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선 늙어가는 육체의 서글픈 현실을 아주 아름답고 담담하게 안아주는 특별한 의식이 열리는데요. 어르신들이 관음상 앞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을 뜹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관음상의 무릎이나 어깨처럼 자기 몸에서 아픈 부위와 똑같은 곳을 아주 정성껏 애틋하게 닦아내죠.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데요. 내용이 참 찡합니다. 불로장생이나 병이 싹 낫게 해달라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견디게 해주세요. 혹은 내일은 딱 오늘보다 하루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작고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매일 그림자처럼 찾아오는 통증을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는 진짜 현실적인 생활의 기술인 셈이죠. 이런 풍경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건강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쓰게 됩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 혈당 같은 숫자만이 건강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 두 발로 걸어서 장날 구경 나오고 떡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하게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주체적인 삶입니다. 육체가 쇠퇴하는 건 젊은 시절이랑 비교하며 우울해야 할 살패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뜬히 살아낸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겁니다. 관절에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아픔은 이곳 스가모에서 절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온 거리가 합심해서 내 아파진 몸을 미워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느낌이랄까요? 자, 마지막 5번째 주제네요. 천천히 함께 늙어가는 삶입니다. 스가모의 음식과 문화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기막힌 매개체입니다. 동네 명물인 딱딱한 전병, 센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과자는 딱딱해서 걸어다니면서 대충 씹어 삼킬 수가 없어요. 씹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연스럽게 길가 벤치 않게 되고 옆 사람이랑 나눠 먹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또 유명한 소금 찹쌀떡인 시오다이푸쿠는 혀를 때리는 강렬한 단맛 대신 짜고 단맛이 은은하게 어우러져서 미각의 속도마저 늦춰줍니다. 오래된 다방에 모여 슈와 시대 옛날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건 어떨까요? 그냥 과거 향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과거를 완벽하게 살아 숨쉬는 현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천히 먹고 옛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 소박한 행동들이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적인 고립을 지워버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훌륭한 연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은 결국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묵직하고 뼈 때리는 통찰 하나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쩌면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진짜 맞지 않나요?
거울 속 늘어난 주름이나 예전 같지 않은 체력보다 우리를 진짜 숨막히게 하는 건 세상 속도를 못 따라가서 결국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고단함과 단절감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모는 단순히 노인들 지갑 여는 상점가가 절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병인 고립에 맞서서 노인들이 서로 부대끼며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하고 다정한 해독제이자 광장인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가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꼭 남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늙고 싶으신가요? 억지로 팽팽하게 당겨서 포장해 놓은 젊음의 연장선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조금 느릿느릿 걷더라도 비 올 때 무릎이 좀 쑤시더라도 내 속도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다 같이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삶일까요? 스가모가 보여준 이 따뜻한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